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11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달 월중 배당 ETF 총정리, RSA 계좌 매수 중, 주요 월 배당, 월중 배당 ETF 리스트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배당 주다 그죠? 월중 배당 주 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111번째 거 보시면 되고요.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보유, 추천 뭐 이런 게 하지 않고요. 제가 오로지 그냥 보유한 거 있죠? 늘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매수할 국내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 ETF입니다. 그 중에 이제 월중 배당주. 아마 이 리스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는 ISA 계좌에서 우리가 모으고 있는 것들이고 제가 굳이 구분을 짓자면 뭐 커버드 콜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밸류업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3총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얘들은 다 커버드 콜이긴 해요. 지금 좀 많이 하락을 거쳤죠. 반도체 쪽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매수한 공유한 것들은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 뭐 22개, 22개 매수한 거 말씀드리고 있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다음에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합성 H 요것도 이제 한 개를 ISA 계좌에서 매수했어요. 우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ISA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배당주, 이것도 일반 계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직 공유가 되지 않은, 그리고 그러나 제가 이제 늘 관심있게 지켜보는 리스트가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일반 계좌나 ISA 계좌나 계좌만 다른 거지, 여기 있는 종목의 종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이제 좀 다가오죠, 날짜가. 날짜가 다가온다는 건 뭐냐면, 당장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사야 월중 배당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우린 배당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연금은 저는 배당으로 충당할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배당주 가지고, 우리 경제적 자유, 그리고 우리 연금처럼 좀 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제 배당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이 10일이고 10일 토요일 주말에는 매수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놔두시고 그냥 연구하셔야 되고 적어도 다음 주 월화수 중에는 월중 배당주 만약에 월중에 배당을 받고 싶으시거들랑 사셔야 됩니다. 솔 같은 경우는 하루 일찍 받고 21일 날 그다음에 솔 이외의 타이거, 에이스, 플러스 등등은 코덱스 등등은 22일 날 받습니다. 21일, 22일 이렇게 양일간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월중 배당주의 리스트 중에 솔은 제가 하나밖에는 제가 리스트업은 하지 않았어요. 요거만 매수할 계획이고 요거는 SA 계좌에서는 아직 매수가 하진 않았네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이라고 하는 요거 나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고 그리고 얘도 지금 한 2천억이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예.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하여튼 그거 봐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RSA 계좌에서는 모으진 않았네요. 이것도 차츰 모아가겠죠. 그렇게 모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종목 리스트는 전 14가지를 갖고 있고요. 요거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색깔을 파랗게 빨갛게 칠한 건 빨간색은 제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파란색을 포함해서 색깔 있는 것들만 제가 주요 종목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아마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뭐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네, 됐고요. 종류가 14가지니까 뭐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ETF 종목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100개, 200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도 목록을 좀 가려야 되겠죠.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건 ETF는 적어도 우리나라 ETF, 해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 기준은 항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시가총액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익률이 뭐 5%뭐 이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요 수익률이 아니고 연수익률이 5% 이내냐, 아니면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세금을 내는지, 절세가 되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어쨌든 전 시가총액부터 먼저 눈이 갑니다. 내 눈에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보죠, 종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타이거 어쩌고저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 수익률을 좀 계산해 보면 이런 수익률의 계산이 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코리아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좀 계산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이렇다면 지금 제가 오늘 파악은 못했는데
시가총액이 적어도 얘들은 한 1000억 이상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게 좀 약간 오타 같긴 한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시가총액을 최저로 바라보는 금액은 한 40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 기준이 있긴 합니다. 400억 이하인 것들은 그냥 경험 수량 정도 한 개 정도만 사서 그냥 한번 유지해 보는 거죠. 그 정도만 그런 스타일로 좀 보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셨죠? 자, 상단에 있는 14가지 이런 종목들 대해서 한번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ETF 종류별 요약을 좀 해보면 성장하고 배당, 고수익 전략에는 사실 이 미국 AI 빅테크 10 요 종목이 수익률이 가장 높기는 해요.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놨나요? 15%라고? 그쵸. 이거 수익률도 제가 정렬은 시키진 않았는데 봤는데 이것도 좀 높긴 한데 얘들은 상대적으로 또 분배금이 많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삼총사는 일단 좀 제외시키고 그거 빼고 나서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얘가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니라 월 배당금이 분배금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하나 미래 수익을 땡겨오는 커버드 콜 전략, 옵션 전략 이거는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정 수량을 일반 계좌에서만 사놓고 더 이상 매수는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ISA 계좌에서는 요거는 근데 사람들마다 ISA 계좌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그죠? 얘가 어차피 세금을 당장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국내 ETF를 사게 되면 세금이 2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세금이 떼어져서 분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세전에 분배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3년 지나고 나서 되면 뭐 분리과세나 뭐 면세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절세가 돼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얘가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이제 원금을, 그러니까 이 분배금을 받다 보니까 세전 금액으로 받으니까 그래도 얼마라도 더 받는 거고 그 얼마라도 더 받는 금액이 또 이제 재투자가 되면 더 많은 투자 금액이 생기는 거, 이렇게 더 많은 투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쌓이면, 그죠. 세금만으로도 본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설명이 아마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타겟 콜 자체는 커버드 콜 자체는 그죠. 이게 시세가 등락이 심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하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제일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걸 담으라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분류만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건 추천합니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얘들은 그쵸? 성장하고 배당 고수익 전략으로는 뭐 판단이 되고 에이스 것도 이제 픽테크 미국에 관련된 것들의 종목들은 좀 성장성은 조금은 약간 성장성에는 약간 기대를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게다가 이제 배당도 많이 주니까 마음이 좋긴 한데 하나 큰 걸림돌인 커버드 콜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잊지 마십시오. 리스크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하고 국내 중심인 거 보면 사실 라이즈 플러스 타이거 등등 코덱스도 코리아 밸류업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코리아 밸류업이라는 게 좋긴 한데요. 국내에 저평가된 우량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이긴 하지만 근데 국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약간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한국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금 2,400 갠신이 넘었죠?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요 화면은 우리가 이제 자주 보시는, 저도 자주 보고 있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권 쪽의 내용입니다. 출처는 뭐 이제 2,400 간신히 넘었고 코스닥은 700도 안 됐어요. 훅 떨어졌죠. 700에 있다가 이런 상황이라서 이 등락이 너무 그죠 갈팡질팡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휘둘려요. 미국 시장에. 그래서 뭐 이게 저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된 거 나도 이해하겠는데 그게 진짜로 저평가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현실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기대는 사실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 수량 한 개씩만 제가 매수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리스크 당연히 졌죠. 얘는 환율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얘를 또 함부로 제가 추천하기는 힘드네요. 그나마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얘가 그나마 그죠? 얘 지금 세금 안 내죠? 비과세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세금이 안 냈던 걸로 세금이 부과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 생각하면 17% 이상의 이 분배금은 아주 좋죠. 뭐 커버드 콜인 게 좀 단점이 흠이지만 저라면 차라리 이제 그쵸 해외 이런 주식 모아서 세금 절세 효과도 못 누릴 바에 ISA 계좌 기준입니다. 국내 거 사겠습니다. 국내 코스피 200 기반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세금 혜택 받겠죠. 뭐 심지어 얘는 사실 비과세긴 한데 근데 나중에 어차피 ISA 계좌는 3년 지나고 10년, 20년 끌고 가면 좀 손해인 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저도 들어보고 검토해 보니까 3년이 되면 이제 이 계좌를 그죠? 이 계좌를 턴다는 소리는 이 계좌를 해지한다는 소리예요. 해지하면서 뭐 서민이 일반이면 200만 원 비과세 효과 받고 이게 털고 난 이제 팔고 나서겠죠. 턴다는 소리는 이 계좌를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다 팔아야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그러면 또 400만 원 서민형으로 된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 물론 이게 시세 차익에 대한 비과세겠지만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더 시세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사실 그죠. 뭐 매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라면 뭐 이런 거 좀 모아갈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물론 요거는 지금 RSA 계좌에 담고 있진 않지만 담아갈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죠. 이제 월세 받는 기분을 누리자. 그래서 월세 받자라고 말씀드렸고,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치 인프라는 계속 모아갈 거고, 당장은 이제 22주를 이제 모았어요. 아까 보셨나요? 그죠? 22개를 모았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긴 한데, 목표는 지금 당장은 10개는 넘었고요. 이제 다음 목표는 30개고, 그 다음 목표는 이제 한 100개 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2개니까 한 8개 정도를 이번 달 혹은 이번 주 안에 매수를 끝내고, 그 다음에 한 4월 말이나 5월까지는 해서 한 100개 정도 모을 생각이고, 그렇죠. 연말까지는 한 1000개 이상은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3400개가 목표입니다. 그냥 좀 러프하게 잡자면 그래요. 3400개를 해야 월 1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계산적으로. 얘도 고정적으로 39원 배당을 줄 겁니다. 주고 있어서. 그 다음에 사실 얘뿐 아니라 타이거 쪽도 33원이라고 하는 그 고정 배당 주기로 이제 공시를 했던데, 공지사항을 했던데, 뭐 일단 기대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리츠나 인프라 우선주 이런 부분들, 즉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하고 에이스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좀 더 모아갈 만하다고 저는 나름 판단합니다. 예. 그렇다면 요거를 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걸 모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혼합이나 미국채 특화된 게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채권은 뭐 안정적인 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저라면. 그럼 거기서 이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브드 콜.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지만 채권 혼합됐고 배당 성장이지만 채권 혼합된 이런 부분들. 성장 배당보다는 저라면 여기 미국채 30년 국채 타겟 커브드 콜하고 코덱스 삼성 채권 혼합 요거 정도 모아갈 생각이네요. 이런 것들. 되셨죠? 여기 지금 솔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네요. 솔 그죠? 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상단에 올라가 보면 솔에서 이게 유일하긴 한데요.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이라는 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50%, 그다음에 채권에 50%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숫자처럼. 시가총액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거고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여기는 제가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분산 투자 전략을 갖는다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고수익을 노리신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안정적인 거 원하시면 솔, 채권 혼합, 그 다음에 분배금을 최저화시킨다면 뭐 이런 것들, 채권 우선주하고 이런 것들 좀 이런 조합을 가지면 어떨까.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ETF를 모아갈 때, 물론 ETF 이 한 개로도 분산되는 효과는 있지만, ETF도 여러 개 ETF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섹터에 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코덱스 리치 한국 뭐 부동산 인프라, 얘는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또 한쪽으로 그죠? 한쪽은 너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넣고 빅테크도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 안정적인 거일지라도 채권 혼합도 넣고 라이즈 거나 코덱스 채권 이런 것도 집어넣는 거고 삼성전자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늘 기승전결 늘 얘기하지만 분산이 답인 것 같아요. 저는 분산을 더 한다는 표현 안 해요. 저는 분산을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곱한다는 산수는 우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2개 샀으면 2개를 더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3개 샀으면 3개를 곱한다는 소리입니다. 미안합니다. 3개 샀으면 3개를 곱한다는 소리예요. 보통은 2개 사면 2개를 더 한다고 해서 4개지만 2까지는 상관없겠지만 3 더하기 3은 6이지만 얘는 9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산을 좀 곱하라고 얘기를 해요. 분산하는 것 자체도 안전장치지만 여기다가 더 분산으로 쪼개버리면 더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당장 몇 년 이내에는 되게 시장이 많이 요동칠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나라 정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 의사, 그다음에 의중 이런 것들은 시장을 되게 요란하게 만드는 그런
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흔들림이 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에,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우리가 뭐 늘 생각해 왔겠지만 분산으로 거듭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배당주라고 하는 건 제가 해보니까, 그죠? 그냥 멈춰서 세워놔도 배당은 나와요. 그건 맞아요. 근데 어떤 배당은 오르고 어떤 배당은 옆으로 기고 어떤 배당은 쭉 빠진단 말이죠. 이런 식의 관리는 조금씩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일주일에 1시간이든 하루에 30분이든 이런 시간을 넣어서 항상 시장을 점검하고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시장이 조금 예상이 되거나 그런다면 오늘 잠깐 자금을 비축해서 내일 투입할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한 치 앞도 모르는 건 맞는데 이런 자금을 이렇게 우리가 모아놓지 않으면 내일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계획은 사실은 자금에서 소반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금 없으면 계획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관계가 애매하죠. 근데 어차피 돈 놓고 돈을 먹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죠. 사실 순서대로 따르면 자금이 1번이고 2번이 계획이에요.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되셨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11번째 시간이고, 이번 달 월중 배당 ETF 총정리, ICA 계좌 매수 중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주요 월중 배당주 좀 정리해서 같이 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 결정 본인의 몫이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